지역 이슈를 속전히 풀어보던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어느덧 2023년도 이 하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잠시 숨을 돌리고 지난 상반기 또 지난 1년을 돌아볼 시기인데요. 기초자치단체 등 단체장들과 함께 지역 이슈와 현안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차준택 부평구청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 취임 이후에 1년의 시간이 좀 지나서 이 자리에 좀 모시게 됐는데 오늘 준비한 이야기들 앞서서 간단히 일단 지금 날씨 비 소식도 있고 또 폭염 소식도 걱정이에요. 어떤 걱정들 하고 계십니까? 네, 당연히 걱정이 큽니다. 올 여름에는 또 장마 비도 많이 온다고 하고 또 더위도 예년보다 더 더운 날이 많아질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해서 저희들도 더 철저히 대비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예, 오늘 이제 1년이라고 했지만 청장님 이제 5년 동안 이제 부평구 행정을 맡아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더 할 이야기도 좀 많으실 수 있고 그동안에 좀 여러 가지 안팎의 평가를 경험하셨을 텐데 어떻게 좀 자평하시겠습니까? 일단 민선 7기 지나갔고 제가 민선 8기 취임한 지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작년 이제 하반기에 구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이제 주민들 한 600여 분 설문조사를 했는데 구정이 잘 돌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주민분들이 한 89.9%, 그 전년도보다도 한 1.7% 정도 올라갔는데 100% 만족해서는 아니겠지만 지금 하는 거 앞으로도 더 잘 이어나가고 이런 기대감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제 선거,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제가 선거 과정에서 공약 사항들을 이제 제시를 했고 그거를 이제 6개 분야 총 70개 사업을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매니페스토에서 전국 기초자치단체장의 그 공약 실천 계획서를 다 받아서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투명성이나 민주성 등 4가지 항목으로 했는데 인천에서는 유일하게 SA 등급, 최고 등급을 받아서 앞으로 그 공약 실천들을 제대로 더 해나갈 계획을 잘 마련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노인 일자리 분야라든가 국가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우수하다고 해서 복지부 장관상 수상을 했고 그리고 재난관리 분야 요새 굉장히 중요시들 생각하시는데 그 분야에서도 2년 연속 행안부로부터 우수 자치단체로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또 소통 분야에서도 갈등 관리하는 이런 사례들이 4년 연속 우수 사례로 저희가 선정이 된 바도 있고 이렇게 지난 1년만 해도 한 크고 작은 이런 평가들, 좋은 평가들을 한 27건 정도 받았습니다. 네. 아마 이제 그 민선 7기에서 넘어오면서 어떤 경험이나 어떤 탄력이 또 붙은 일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만큼 오래 했기 때문에 이제 돌아보면 또 그동안에 이제 보람이 있었거나 또 기억에 남는 일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여러 가지 많은데 일단은 부평이 균형 발전, 부평 내에서도 좀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게 치우쳐 있고 특히 열악했던 데가 남북권역입니다. 부평역의 남쪽 방향, 일신동, 십정동, 부평, 육동 이런 데들이 이제 포함이 되는데 거기에 제가 민선 7기 때부터 준비를 했지만 작년 취임하고 8월에 남부노인문화센터가 개관을 했습니다. 남북권역에 전무했었는데 그래서 지금 어르신들이 여러 시설들 이용하고 계시고 거기서 또 여가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어서 많이들 이용자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부체육센터를 옛 경찰종합학교 부지에 저희들이 그것도 거의 5년 가까이 걸린 것 같아요. 일찍 준비를 했는데 개관을 저희가 7월 1일 날 다목적 체육관하고 나머지 시설은 다 하고 지금 수영장은 중간에 좀 하자가 생겨서 개관을 8월부터 정식으로 이제 시범 운영 거쳐서 8월부터 정식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남북권역의 인프라 확충하는데 좀 많이 신경을 썼었고요. 그리고 백운역의 그 교통 약자들 그 2번 출구에 지금 에스컬레이터를 저희가 설치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부계역 주변에도 그 미관이나 이런 여러 가지 지저분한 시설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미관도 개선하고 거기에 좀 편의 시설도 저희들이 더 예.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십정 녹지에도 저희들이 풋살장이랑 뭐 체육 시설이라든가 이렇게 주민들 좀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좀 조성했다라는 말씀드리고, 또 부평에 많은 주차 문제가 있는데 이쪽 남북 권역도 예. 마찬가지로 심각한데 십정동의 그 변전소 부지에다가 예. 90면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그 사업도 마무리 져서 지금 이용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예.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말씀을 다시 하시는 걸 들으니까 이게 주마등처럼 스쳐가는데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현안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부평과 이제 맞닿은 이제 부천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최근에 가장 관심사는 부천시가 이제 광역 소각장 건립을 준비를 했다가 올해 상반기에 단독 소각장 쪽으로 현대화를 하는 방향을 공식화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이제 부평 계양권에 새로운 소각장을 지어야 할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 좀 부평은 어떤 상황에 처한 건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당초에는 부평, 계양, 부천 이렇게 뭐 다른 또 서울의 강서구까지 포함하는 광역 시설이 논의가 꽤 상당히 진전이 됐었고 협약식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근데 어찌 됐든 올해 최종적으로 부천시가 단독으로 하겠다라는 거를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저희도 시랑 작년 연말부터 이 문제를 논의해 왔고, 만약에 부천이 단독으로 갈 경우엔 우리가 자체적인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걸 공유해 왔고, TF를 꾸려서 이제 저희들이 회의도 하고 논의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입지를 그러면 어디다 하느냐가 제일 관건인 거라,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논의들을 해야 되고, 주체를 시가 하냐 각 구별로 하냐 이런 문제들도 논의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기존에 있던 송도나 청라도 마찬가지로 광역 시설이고 지금 시가 어쨌든 4개 권역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권역도 시가 주도적으로 추진을 하고, 저희들이 최대한 협조하면서 부평구와 이제 계양구도 이렇게 자원순환 센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광역 시설로 했을 때 또 이점은 이제 재정적인 면도 있는데, 만약에 구가 단독으로 했을 때는 전혀 국비 지원이 없고, 광역 시설로 다른 지자체와 할 때는 그 자원순환 센터 건립비의 40%를 국비로 지원합니다. 그게 저희가 만약에 지금 부평 계양 권역이 함께 한다라면 한 뭐 2,60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국비가 1,000억 정도 되니까 그게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고, 그래서 이 시설은 구에서 하기에는 규모 재정 투입도 그렇고 운영 부분도 그렇고 광역 단위에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그거 최대한 시랑 논의하면서 저희들이 이게 근데 시간이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늦었다라는 얘기들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최대한 논의 잘 해나가서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그렇죠. 지금 수도권 쓰레기 매립제 직매립이 2025년부터 지금 금지가 돼 있죠. 네, 종료. 일단 상황이 좀 빨리 진전이 됐으면 하고요. 다음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자, 부평 미구무대 부지 캠프마켓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반환이 D구역만 남겨두고 있죠. 지금 인천시의 마스터 플랜이 아직 완벽하게 나온 건 아닌데, 이제 부평구와 시가 또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좀 들려주시죠. 네, 지금 D구역 반환이 좀 계속 늦어지고 있어서 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빨리 반환 받아야 저희가 환경기초조사한 걸 토대로 오염 정화를 하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 뭐 시가 지금 현재 마스터 플랜 용역을 하고 있어서 내년 뭐 상반기까지 한다라는 계획에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 부평구는 지금껏 뭐 일관되게 유지해온 기조인데, 도심 안에 있는 커다란 공원이 돼야 된다라는 거. 하지만 그곳이 가진 역사성이나 이런 문화가 좀 녹아져 있는, 어우러지는 공원에 그런 시설, 그래야 좀 다른 곳에 있는 공원과 차별화된 특화된 이 거점 공원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이제 강론으로 시랑 뭐 지난주에도 이제 담당 부서랑 시랑 해서 TF 팀에서 논의도 했습니다. 저희 구에서 이제 이러이러한 요구들도 있고 시에서도 그 부분들 검토해서
뭐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 주민들이 많이 원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마스터 플랜에 이제 담겨야 예. 되니까 그런 논의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랑은. 예. 일단 오랜 지역민들이 바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빨리 좀 뭔가 좀 더 진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지금 인근에는 또 아니 부평에는 또 이제 군부대 이전 부지에 대한 고민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3보급단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인천시와 국방부의 어떤 합의각서 때문에 관심이 좀 커진 상황인데 이게 민간 사업자가 개발을 하게 되면 좀 공공성 확보를 우려하는 시선들이 지금 적지 않거든요. 부평구에서는 뭐 이런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좀 정책적 입장을 좀 보이고 계신지요? 네. 이제 공공성이 높아질수록 좋고 예. 하지만 이제 이게 기부대 양여 사업이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도 재정적인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규모가 예. 큰 사업이기 때문에. 근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미군 기지 같은 경우 반환받을 때는 그 지역이나 주변 구역에 대한 그 지원을 많이 국비로 합니다. 특별법이 제정돼 있어서 그래서 이런데도 대규모 군 부대가 있었던 곳에서는 주민들이 사실은 그 공간을 활용을 못하고 오랜 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좀 피해를 본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국가에서도 기반시설, 뭐 공원이나 도로 이런 부분들에 재정을 투입해주면 미군 기지뿐만이 아니라 예. 국방부 우리 한국 부대가 주둔했던 곳도 그런 재정이 투입돼야 공공성이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금 법에 국회에서 법안도 개정안도 사실 지금 발의는 돼 있는데 이게 통과 여부는 뭐 지금 아직은 알 수 없지만 그런 예. 부분들이 좀 반영이 돼줘야 뭐 시나 구 입장에서도 거기를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긴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군부대가 빠져나간 자리는 어떻게 활용을 할지 또 뭐 개발할지 이런 관심과 시선이 있지만 그렇게 빠져나간 군부대들이 또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부평구에는 그 일신동인 경우인데 좀 해당 지역 주민들은 이제 걱정이 많아요. 요구 사항이 좀 있었죠. 그 여러 가지 중에 그 닥터 헬기 계류장 이전 요구, 또 학급 부족 문제. 그만큼 피해를 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확충해 달라, 또 이전해 달라 이런 요구인데 이게 주민들 바람이 얼마나 수용이 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네, 여러 가지 사실 군부대가 지금 있기 때문에 일신동에서는 피해를 많이 본 부분이 있습니다. 인근 부계동까지. 예. 그래서 주민분들은 이 삼보급단이 글로 옮겨가는 것도 사실은 반대를 많이 하셨고 지금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특히 말씀하신 그 헬기 소음에 대해서 주민들이 되게 이제 실제 생활하시면서 불편함을 제일 많이 느낀 것 중에 하나인데요. 예. 그 닥터 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전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계류장 짓기 위한 실시 설계 용역을 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까지 계류장을 다 짓고 경락고도 짓고 해서 그 즈음에 이제 이전을 지금 기대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학급 문제 제일 많이 제기되기 중학교 신설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초등학교는 4군데가 있는데 남자 중학교는 없고 예. 인근동에 부일여중만 있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 저희 소통 부서하고 뭐 주민들 학교 이렇게 같이 학부모님들하고 논의를 하는데 이해관계가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쉽지가 않고 신설에 대한 것도 교육청에서는 정해져 있는 기준이 있어서 현재까지는 어렵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러면 그 기간 이게 될 때까지 오래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통학을 실제로 하고 있거든요. 다른 지역으로. 그러니까 그 통학 여건이라도 우선적으로 개선해달라라고 해서 시에서도 이음버스를 투입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다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그리고 배차 간격도 좀 줄여달라라는 요구도 있고 시에서도 근데 여기 노선에 검토는 해보겠다라고 하는데 바로 이제 언제 된다라는 답은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교육청에서 학생 성공버스라고 송도 청라 지역 이렇게 신도시 된 지역의 통학 여건이
이제 버스 노선이 아무래도 많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하고자 하는데 저희들도 교육청에 그 부분을 직접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 검토를 했고 이제 7월부터 운영을 하게 됩니다. 3개 노선에 6대가 투입돼서 그러면 지금 학생들이 통학하는 여건은 개선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신설 문제나 이 뭐 부일여중을 남녀공학으로 해달라고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고 초등학교를 초등학교 중학교로 같이 운영해달라라고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이제 전체 주민의 의견이면 가기가 쉬운데 거기에 따라서 또 각 이해 당사자가 입장들이 예. 반대인 분들도 있고 해서 그게 아직은 정리가 안 되고 논의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참 뭐 다양한 의견들이 안에서도 좀 나왔고 뭐 교육청과도 협의 중인데 일단 뭐 현실적인 해법이 좀 다가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 청장님이 이제 부평구 그 선거, 구청장 선거를 할 때 강조했던 공약 중에 하나가 또 행정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아동 친화 도시로서의 이제 방향성과 또 공약들이거든요. 전담 부서 신설 이야기도 있으셨고요. 지금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는 겁니까? 네, 작년에 취임해서 첫 조직 개편할 때 그래서 아동복지과를 신설을 했고요. 네. 올해 이제 그 부서에서 준비해서 올 3월에 아동 친화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에는 이제 아동 친화 도시 조성위원회 이 위원회에는 전문가분들이 이제 정책 제안할 수 있게 했고요. 같은 달에는 아동 참여위원회 실질적으로 초등학생들이 참여해서 본인들이 어떤 사항들이 정책이 됐으면 하는 바람들을 이제 같이 얘기도 나누고 하는데 거기서 특히 이제 놀이기구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 부분은 지금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시설을 이제 전체 부평 권역에 확충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동 친화 예산을 저희가 분석하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아동 이 부서 예산만이 아니라 아동과 관련된 예산들이 다른 부서에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총량이 어떻게 늘어가는지 어디가 더 투입될지 이런 부분들 분석하기 위해서 그거를 시작할 거고요. 그리고 현재 그 아동 권리에 대한 실태 조사를 저희가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야 거기에 따른 대책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 하고 있고 캠페인이나 공모전 뭐 아동들을 위한 행사 이런 것들은 지금 이미 한 것도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서 내년도에 유니세프에서 그 인증받으려고 저희가 아동 친화 도시 그거를 내년에 신청해서 25년도에 인증받는 걸 목표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분 정도 남았는데요. 청장님, 남은 임기의 중점 하실 일들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지금 대형 사업들도 진행되고 있는 게 있고 또 지금 민생은 어렵고 민생 경제도 그렇고 또 안전에 대한 이 더 중요도도 높아가기 때문에 챙겨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대형 사업도 대형 사업이지만 또 본인들이 자주 이용하시는 공원이랄지 체육시설 개선됐을 때 만족도를 또 높게 생각하시는 주민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 그리고 여러 분야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더 찾아서 주민들이 지금보다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사실 수 있도록 저희 구청 직원들과 열심히 노력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좋은 소식들 또 반가운 소식들이 많이 좀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민선 8기 이 부평구의 1년 돌아봤습니다. 차준택 부평구청장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